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물화생지 나눠지는 것은 아마 1월 정도 되어서 물화생지가 좀 나눠서 수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뭐 그래봐야 한 2주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테마별로 그렇게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 이거 샘플러니까 나중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좀 이따가 나중에 이번한테 단톡에 일단 초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이제 물리하고 지구과학 쪽에 조금 더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선생님, 아까 뒤에 계시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중3 때 내년 1월부터 생명하고 화학 쪽에서 우리 좀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게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물리에서 다루는 영역. 크게 3가지 영역은 역학이라는 걸 다룹니다. 힘에 대해서 다룹니다. 힘을 통해서 물체가 어떤 병력을 일으키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결국엔 등가속 운동이라든지 등소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역학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찰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로 에너지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전자기학이에요. 뭐 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루는 파동이죠. 여기 중3 공부 교과정에서 살짝 탈락된 내용이 있어서 원래는 중3에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탈락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전자기학 정도에서 여러분하고 테마별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에서 결국엔 전기와 자기의 얘기죠. 물론 예전에는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전자가 서로 융합됐다는 거. 결국엔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파동 보면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뭐 그런 내용들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기에 관련 언제부터 우리가 전기라는 말을 썼을까요? 약 2000년 전은 2000년 정도 전에 그리스 시절에 마찰 전기, 흔히 말하는 정전기죠. 그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전류의 개념이 아니었죠. 정전기가 있어요. 정전기 무슨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누어져서 가만히 있는 정지되어 있는 그런 정전기를 생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찰 전기, 정전기, 마찰 전기인데요. 마찰하다 보니까 전자가 이동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마찰시켜 봤더니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전을 띄고 털가죽이 플러스 전을 띄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일렉트론 전자가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뉘어지는 그걸 우리는 정전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전기 갖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정전기면서 먼지를 닦아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습니다만 뭐 큰 우리가 마찬가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전자가 직접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느낄 거 아니에요. 번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순간 1억에서 10억 V 이상의 10억 볼트 1억에서 10억 V의 그런 전압이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뭐 다만 저장해 보는 방법도 없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즉 전류가 필요하겠네요. 전류는 커런트, 주로 I를 쓰고 있습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을 표시하네요. Q는 전하량의 표시고요. 단위는 쿨롱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T는 시간이죠. 그래서 1암페어의 전류라고 표현되는 것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암페어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원자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가 있을 텐데요. 수소라고 불러주는 놈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가장 작은 최소의 전하량 단위를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이 전하량이 마이너스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에 해당합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 그 다음에 전자를 몇 개 모아야 1% 되겠습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 지나간다면 1아페아라는 전하량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전류가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르니까 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볼 때, 전기를 얘기할 때 보통 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기를 전류를 비용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려면 수위가 똑같은 물이 흘러가요? 그렇지 않죠? 한쪽 수위가 높아야 높은 데서 다른 데로 물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놈에 대해서는 전 RP라고 하네요. 전압, 기호, V 단위 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죠. 물이 흐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는 저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저항기로 R을 쓰고 있습니다.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보통 이 단위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앙페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앙페어,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트, 그리고 여기 옴의 법칙이라 해서 저항과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밝히는 옴이라는 사람을 길에서 저항의 단위를 옴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금 옴의 법칙을 얘기했네요. 옴의 법칙이라면서 도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거든요 라는 게 이게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학생들도 있고 아직 책 선정이 안 돼가지고 있어서 중3 고1 사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노티스 보내세요. 노트 없어요? 그럼 아까 중3에서 타락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기 에너지 전력의 문제예요. 그게 탈락된 내용이에요. 태준이는 전기 에너지 전력 공부 다 했어? 2년 때요. 뭐 작년 공부하면서 아직은 오래지만 그지?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사용돼야 됩니까 하면 전력의 얘기가 언제 나와야 됩니까 하면 중2 정도 수준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세밀한 파트가 좀 그냥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고 말았고 좀 더 세밀한 건 오히려 물리2로 넘어버렸어요. 물리2 언제 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올해 물리2를 수능에 친 학생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응시생 중에 3,000명이 물리2를 선택했어요. 생명과학원 15만 명, 지구과학원 15만 명이 응시하는 과정에서 물리2는 물리1은 한 5만 명이 응시했고 물리2는 3,000명이 응시했어요. 그 정도로 물리2 과목에 대한 학생들이 부담감이 좀 많은 부분이죠. 전력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전력은 기호 P를 쓰고 있습니다. 파워에서 왔습니다. 전력은 1초간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1초간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력 P 나오면 되는데 일단 단위부터 소개할게요. 단위는 와트라고 있습니다. 전력이 아니고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V 전압에 1A의 전류가 흘러요 하면 100W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의 법칙을 보면 말입니다. 전류 I는 R분의 V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V는 전류와 저항을 곱으로 써서 사용될 수 있겠군요. 뭐 얼마든지 저항 R은 I분의 V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압 V는 어떻게 쓴다고? IR 쓴다고요. 결국엔 I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전류 R을 어떻게 쓴다고? R분의 V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R분의 V 제곱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쌤, 뭐 이렇게 공식을 여러 개나 하다 보니까 I 제곱 R 쓸 때는요 저항의 직렬 연결을 뺐으면 유용합니다. 반면 R분의 V 제곱을 썼을 때는요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유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항이 직렬 연결될 땐 전류가 동일하고 저항이 병렬 연결될 땐 전압이 동일한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무사하시죠 이거? 아니에요? 똑바로 다시 들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저항이라는 게 말입니다. 저항이라는 게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 했잖아. 그치? 저항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row라는 row 발음은 그리스어 row예요. row. 이거는 비례하다 할 때 비예요. 비저항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비저항.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합니다. L 저항철의 길이와 S 저항철의 단면적입니다. 이 비저항이 뭡니까 하면 물질이 고유한 성질이 되는데요. 비저항 값이 매우 작아요 하겠습니다. 똑같은 길이와 단면적이 있는데 비저항이 작다는 것은 저항값이 작아요. 저항이 작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겠죠. 이건 우리는 도체라는 의미를 씁니다. 비저항 값이 커요 하겠어요. 비저항이 크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단면적인데 저항값이 커서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부도체 또는 결연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도체죠. 전기 잘 통해요. 뭐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거 전기 잘 통해요. 부도체, 대표적인 부도체 뭐 있을까요? 이게 나무, 뭐 고무, 플라스틱,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부도체.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해야 되는 데와 전기를 잘 통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있겠네요. 나중에 화학 파트, 물리 파트보다는 화학 파트에서 오히려 더 나오는 부분인데요. 비저항로가 아예 0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비저항로가 0이면요. 이게 뭐가 됐든 저항이 0이죠. 저항이 0이에요. 전기를 무지하게 잘 흐르네요. 뭘까요? 들어본 이름이 있겠네요. 초전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를 상용 초전도체를 아직 상용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아직 과학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달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전력을 수송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초전도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상용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지금의 전기의 낭비를 지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에는 이제 약 30%가 그냥 낭비되고 공중 방전되고 맙니다. 열나가고 맙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체의 길이가 L이고요. 단면적 S를 받습니다. 이 저항체 R이라고 쓸게요. 보이겠습니까? 단면적 S는 갖고 길이가
얘는 됐다 해볼게요. 이놈의 저항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질은 다 똑같다 하겠습니다. 이놈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재질과 비장도와 그리고 단면적 S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길이만 두배 된대요. 이해했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길이 L은 똑같아요. 단면적 두 개 붙여놨으니까 단면적이 트레스가 됐어. 이 경우에 저항이 얼마 될까요? 예, 이건 2분의 1 R 되겠죠. 3개 더 연결하면 3분의 1R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항은 직렬로 길게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계속 커지겠고 그러면 이렇게 병렬하면 계속적으로 저항값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놈을 망치로 두드려서 길게 뽑았어요. 같은 놈을 두 개 직렬하거나 저항의 직렬 연결이에요. 같은 놈을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게 아니라 두드려서 길이를 2L로 늘렸대요. 두드려서 늘렸대요. 이때는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2배 되면 단면적은 2분의 1에서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4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죠? 이거 다른 거예요. 여기가. 시간이 한 거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런 저항체를 나타낼 때 이런 그림을 많이 씁니다. 기호로. 알겠습니까? 이건 건전적 뜻하는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전류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I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화학적으로 밝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된 일렉트론 전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전자의 발견은 언제쯤일까요? 태종 화학에서 예, 통선 1801년에 아니 1899년인가요? 예, 1889년 뭐그 정도 어쨌든 1800년대 후반에 전자에 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기에 대한 발견은 언제라고 했었습니까? 약 2000년 전에 그리스 시절에서 소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그 2000년 동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라는 전류에서 여러 가지 전류 법칙, 즉 여러분들이 전류 작업에 자기장 작업하는 이런 앙크레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장 전류에서 힘받는 자기장 전류에서 힘받는 펜이고 왼손 법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류에 의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했는데 실제 움직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움직인 거예요. 2000년 동안 역사책을 다 뒤집어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류 흐름은 따로, 전자 흐름은 따로 이렇게 전류 흐름과 전자 흐름을 각각 따로따로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건전지 전압이 10V래. 저항 R은 2ohm짜리래.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 나오겠습니까? 전압은 10V 걸고 저항이 2ohm짜리라면 전류는 5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이 5A의 전류라는 것은 이 도설 그 어느 곳을 찍어도 5A는 동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용 일정의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물을 10바가지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10바가지 집어넣었으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넣었어요. 이쪽으로 3리터 물이 흘러갔대요. 여기는 몇 리터 물이 흘러갈까요? 좀 7리터 흘러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다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간대요. 이쪽은 몇 리터 갈까요? 10리터 가겠죠. 중간에 물이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즉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전자가 100개가 이렇게 갔다면 그지? 그 어디서는 단위 시간당 100개의 전자가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저항을 징변 연결하겠습니다. 10V의 전압을 썼습니다. R1은 2ohm이라 쓸게요. R2는 3ohm이라 쓸게요. 저항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길이 대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즉 만약에 요 놈의 길이가 2L, 요 놈의 길이가 3L 되는 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만 길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R 토탈 값은 하겠어요. R1과 R2를 단순하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국엔 5ohm이거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류 토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면 법칙 R분의 V가 쓰겠죠. 10V를 넣을 때 저항값은 5ohm이에요. 그래서 2A의 전류가 흘러요라고 쓰겠습니다. 좀 전에 직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점에서나 전류의 세기는 뭐하다? 똑같아요. 즉 이쪽에도 2A 흘리고요. 여기도 2A의 전류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크기 보면 무조건 계산하십시오. 뭐 V 꼴 IR을 쓰겠다고요. 있나? 2A 2ohm이에요. IR 쓰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비관되겠네요. 여기가 4V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걸리는 V2는 나머지 6V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전압, 전류 이런 걸 물에만 비교한댔잖아요. 그지? 결국엔 전압은 수압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 타고 내려오는 걸 뭐라 하지? 놀이동산에서 그지? 워터파크에서 물 타고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미끄럼틀이 10m 높이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지? 4m 내려갔다가 6m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체 10V에 대해서 전압이 4V 내려왔다가 4m 내려왔다가 6m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나? 자, 여기서 세균과정이 빠져내는 거라고 전력이 됐잖아요. 전력. 그치? 전력. 전력은 어떻게 써? 전압과 전류를 꼽으로 써요. 됐나? 전압을 봤어요. 4V를 봤어요. 전류를 봤어요. 2A를 봤어요. P1은 4V 곱하기 2A로서 8W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2에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P2는 6V를 봤어요. 2A를 봤어요. 12W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8대 12라는 숫자를 한번 자세히 보면 2대 3이에요. 2대 3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정확히 2대 3이에요. 2대 3. 저항의 직면 연결식, 저항의 직면 연결식. 저항이 직면되어 있을 때 저항의 비는 저항비가 2대 3대 있는데 보니까 전압비도 4대 6으로서 2대 3이에요. 전압의 비와 같고 이건 전력의 비와 같거든이라는 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도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교과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투에 넘어갔거든. 너무 간단한 내용이 물리투로 넘어가버려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저항의 직면연결식입니다. 아까 저항의 직면연결식 I 정보를 쓰면 편안했잖아. 그지? 왜 그래? 저항의 직면연결이면 전류가 동일하거든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의 비가 곧 전압의 비로 나와요. 저항의 비가 곧 전력의 비로 나와요. 하겠다고요. 여기다 정해 주십시오. 저항의 직면연결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항의 직면연결은 좀 편합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가 좀 어려워요. 아까 우리가 저항을 이런 그림을 해놨습니다. 그치? 길이 L은 똑같네요. 근데 단면적이 S1이야. 그래서 저항을 R1 쓸게요. 단면적이 S2예요. R2를 쓸게요. 아까 저항 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비장로에 길이와 단면적을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비장로에 길이와 단면적을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붙여서 단면적이 S1 플러스 S2의 단면적을 가진 R 토탈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R 토탈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비장고에 길이 L은 똑같은 상태에서 단면적이 S1과 S2의 합이죠. 됐습니까? 이 둘을 우리는 어떤 연관관계로 사용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R1은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R1은 뒤집어 역수를 취합니다. 로우 L, 로우라는 것은 비장이고 L 길이 단면적이 S1 나오네요. R2분의 B를 찾아냈습니다. 로우 L에 대해서 S2가 되겠습니다. R 토탈은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역시 로우 L에 대해서 S1과 S2는 합이네요. 그래 보니 R1 역수와 R2 역수합은 R 토탈과 같은 이 식을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옴짜리와 이 옴짜리가 있습니다. R 토탈은 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2가 되겠고, 그래서 이 경우는 1옴이어요라고 쓰겠습니다. 하자는 거죠. 3옴짜리와 6옴짜리를 병렬 합성시켰습니다. R 토탈 분의 1은 되겠네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6분의 3이고 2분의 1이에요. R 토탈 분의 1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 경우 R 토탈 값은 2옴짜리가 됩니다. 여기 10옴짜리하고 40옴짜리를 준비시켰습니다. R 토탈 값이 얼마 나올까요?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40분의 4 더하기 40분의 1, 40분의 5, 8분의 1이 R 토탈 분의 1입니다. 얘는 8옴입니다. (20옴짜리하고) 30옴짜리가 병렬 합성되어 있습니다.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60분의 3 더하기 60분의 2, 60분의 5, 12분의 1. 이 R 토탈 분의 1이 됩니다. 12옴이 합성자는 값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6옴, 3옴, 2옴 세 개가 병렬 합성되어 있답니다. 합성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R 토탈 분의 1 나와서 얘는 1옴짜리입니다. 꽤 자주 나오는 놈들의 병렬 합성자항이고요. 워낙에 익숙하니까 숫자 익숙한 놈들이니까 자주 나오는 놈들이니까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항을 병렬해가지고 일단 합성자항을 구하는 연습을 먼저 시켜봤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이 저항이 병렬되어 있을 때, 자, 뭘 하고 싶어? 전력은 하겠습니다. 전력은. 여기서 3옴짜리와 6옴짜리를 준비하고 건전지를 6볼트 한번 들어볼까 싶네요. 저항의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했죠. 저항의 병렬에서는 걸리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여기가 6볼트, 이쪽도 6볼트의 전압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전압이 동일하게 걸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여기서 전압을 우리가 주로 비교할 때 뭐로 비교했습니까? 하면 수압이 비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압. 통에 물이 차가웠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구멍을 여기 하나 뚫어놨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물은 이 구멍에 영향을 줘안 주죠. 요 높이 H1에 의해서 이 구멍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지구과학 정도 들어가면은 또는 물리에서도 소개될 수 있는데 수압 P는 rho G H H라는 것은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rho는 물의 밀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G는 지구 중력 가속도입니다. 아직 어려운 내용이죠. 어쨌든 깊이가 깊어질 때 수압이 커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보이옵식 하면서 우리가 잠수가 수심 깊은 곳에서 뽕하면 이 공기방울은 높은 데 가면 이제 수위가 약한 데 가면 더 커진다는 거 공부했잖아요. 깊은 수심은 수압이 높다는 거. 그렇다면 이쪽에 구멍이 들어갔어. H2가 되겠네. 그럼 이쪽은 수압이 훨씬 더 크죠. 이렇게 들어가는 더 세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병이 열려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건전지에서 위아래 나눠지는 거잖아. 스피드 나눠지는 거잖아. 물을 이렇게 차는데 이제는 구멍 높이가 똑같아요. 이래서 구멍 높이가 똑같은데 어떤 건 구멍이 좁고 어떤 건 구멍이 큰 거예요. 이 말투 알겠어요? 수압은 어때? 똑같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멍이 좁은 데서 물이 많이 나올까요? 큰 데서 많이 나올까요? 구멍이 크다는 의미는 물이 지나가는데 저항이 작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굴이 있어. 동굴이라면 좀 이상한가? 어쨌든 터널이 있어. 터널이 굵직굵직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 터널 좁으면 어때? 엉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멍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는 물이 쉽게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 구멍이 좁다는 것은 물이 나가기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압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야. 알겠어? 이쪽에서 흘러간 전류가 있겠네요. I 토탈 있겠습니다. 이게 위로 흘러간 전류 I1과 아래로 흘러간 전류 I2로 전류 흐름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되나? 아까 전화를 부정법칙 얘기했는데요. 우리 물이 10리터 왔는데 위쪽으로 3리터 갔는데 아래쪽으로 7리터 갔잖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I 토탈 전류 전체 흐름은 I1과 I2의 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지?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R 토탈 분의 V 토탈은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옴의 법칙을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I는 R분의 V 이거 말입니다. 자, 말이지만 V 토탈이나 전체 전압이나 V1이나 V2나 같다 있잖아. 같으니까 약분 때리면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R 토탈 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아까 증명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병렬세 합성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V 3ohm이네. 그럼 전류 I1은 얼마 그럴 것 같아? I는 R분의 V 하니까 2A의 전류입니다. 다시요. 6V 6ohm이네. I1은 얼마 될까? 2A의 전류로 들어가겠죠. 이해했어? 그러면 R 토탈 합성해 보자고. R1이 3분의 1 더하기 R2가 6분의 1이에요. 그치?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6분의 3, 2분의 1이기 때문에 R 토탈 값은 2A의 전류가 들어가죠. R 토탈 값은 2ohm이고, 그치? 6V에 2ohm이니까 전류 I는 3A의 전류가 흘러가겠고 그 3A가 나눠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3ohm 대 6ohm 저항의 역수비는 2대 1이고 저항의 역수비대로 2대 1로 나눠짐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다시 되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식입니다. 정렬 병렬 연결식 이건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고 저항의 진결 연결식은 전류가 동일하게. 이거 한자로 같은 동자 알겠죠? 같은 동자 알아볼라?
같다 하면 같은 동의예요. 동일하다는 게 그 동일이에요. 저항의 경우에서는 저항의 역수 B가 전류 B대로 나오고 이게 전력 B로 나오는 거예요. 역수 B로 하다 보니까 두 개는 쉬워. 세 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 말입니까? R1 10옴을 주겠습니다. R2 40옴을 주겠습니다. 저항비가 1대 4니까 역수비대로 하면 4대 1이에요. P1 대 P2려면 4대 1 나와요. 저항비가 1대 4니까 4대 1 나와요. 여기 20옴과 30옴을 주었어. R1, R2. 그러면 전력비 P1 대 P2는 예, 3대 2로 나와요. R1 1옴입니다. R2 2옴입니다. R3 3옴을 주었습니다. 이랬어? 그러면 전력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거요. 아차하면 1대 2대 3옴이라고요? 3대 2대 1 쓰면 되겠습니까? 하면 아니에요. 전력비는 저항의 역수비를 찾아야죠.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을 써야 된다는 뜻이야. 통분 6분의 1 던지면 6분의 6대, 6분의 3대, 6분의 2가 나와. 알겠습니까? 역수를 취하다 보니까 3개 나왔을 때 실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정리해 주십시오.